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이론적 배경 작성의 4가지 레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론적 배경 작성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개요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역사책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리책을 보면 됩니다. 특히 백종원님의 요리책을 보면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예, 제가 백종원님한테 뭐 스폰서 받은 건 아니고요. 백종원님이 뭐 요리에 있어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심지어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이 발성법 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서적에 가보면은 이런 발성법 책이 있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이 발성법 책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관련된 책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런데요.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책을 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책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뭐 시중에 그 서점에 가서 여러 이제 논문과 관련된 논문 작성법과 관련된 그런 책을 살펴보면요.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뭐 이론적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인용하는 방법은 어떻고 뭐 블라블라 뭐 이런 내용은 나와 있을지언정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선행 연구를 고찰을 한 내용을 어떻게 내 논문에 반영하면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제 말이 좀 의문점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내일 당장 서점에 가서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 당장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책을. 논문 작성법에 관련된 책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체계화시켜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뭔가 이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써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 강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론적 배경 작성의 4가지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뭐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쭉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이제 논문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는 것을 이것저것 살피다가 보면 이렇게 4가지 수준으로 나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한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은요. 레벨 1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선행 연구에서 발췌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이게 이제 레벨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냥 시쳇말로 이런 것을 이제 짜깁기, 뭐 짜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준말은 아니죠. 짜깁기가 표준말입니다. 짜깁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레벨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거보다 단계가 높은 레벨 2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요. 발췌한 문장을 표절률을 낮추는 세 가지 원리인 수정이나 느림 또는 줄임, 도치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표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 수정을 가한 후에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레벨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표절률을 낮추는 세 가지 원리, 이것도 제가 제가 만들어낸 원리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가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인용한 문장을 어떻게 표절률을 낮출 것인가. 뭐 카피킬러나 터니닛으로 내가 이제 C컷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고 표절 검사를 해봤더니 표절률이 뭐 20%, 30%가 나옵니다. 근데 학과에서는 한 5%, 많게는 10% 이내로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표절률을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인용 문장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소화해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글쓰기 방법으로 글을 창조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역량이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역량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이 만약에 축적이 안 되어 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표절률을 낮추는 세 가지 원리, 그러니까 수정의 원리나 느림 또는 줄임의 원리, 도치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표절률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표절률을 낮춰서 문장에 수정을 가하게 되면은 짜깁기를 한 그런 이제 이론적 배경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높은 그런 글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률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레벨 2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레벨 2보다도 더 높은 단계인 레벨 3, 3의 단계에 만약에 가려면은 어떻게 인용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췌한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요. 그 다음에 핵심 어구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 어구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레벨 3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레벨 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글을 완성할 수 있게 되고 덩달아 내 논문의 품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 3에서 4단계로 만약에 나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레벨 3을 통해서 새롭게 조합해 만들어낸 문장 뒤에 이 발췌한 문장의 내용을 연구자 본인이 이해한 대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논평하는 형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겠죠. 부연 설명을 하거나 논평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새로이 추가해서 인용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대망의 레벨 4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 1에서 레벨 4의 수준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후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작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레벨 1에서 4에 이르는 그런 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레벨 1에서 4까지 제가 임의로 분류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예문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레벨 4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다. 내 논문을 멋지게 완성하기 위해서 레벨 4 정도의 글쓰기 역량을 내가 갖춰야겠다. 그런 욕구가 팍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에서 4 수준이 어떻게 인용 문장이 변해가게 되는지 그걸 예시를 들어서 한 번씩 살펴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걸 살펴보고 추후에 이제 후속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실습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 나가면 되는지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오디에이션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뭐 음악 계통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오디에이션이란 말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을 건데 저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원생들이 혹시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통계에 관련돼서 학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알려드리는 그런 단톡방을 제가 오픈 채팅방이죠. 그런 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예문을 만들어서 알려드린 거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조금 이 뭐랄까 이론적 배경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질문하신 분이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예문을 이제 들려고 이 오디에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활용한 참고 자료가 이렇게 참고 문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헌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문장들을 발췌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4개의 참고 문헌에서 오디에이션의 개념과 관련된 그런 문장이 박기현의 논문에서는 이런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고 백제의 연구에서는 이런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기훈 연구의 연구에서는 이런 문장을 발췌를 했고요. 또 장지원 연구에서는 오디에이션 개념과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발췌를 했을 경우에 이걸 지금 예문 1이라고 되어 있는 레벨 1 수준의 그런 예문으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인용 문장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자, 오디에이션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박기현의 논문에 있는 특정 문장을 여기다 가져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오디에이션이란 고든이 창안한 오디에이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자, 오디에이션이란 고든이 창안한 오디에이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이기훈 연구에서 연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을 발췌를 해서 그대로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여기 오디에이션은 1973년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있죠. 여기 있죠. 오디에이션은 1973년에 고든이 만들어낸 용어로 장지원 연구에서 이제 발췌한 문장인 거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오디에이션은 음악 소질의 기초이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백제 연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에 있는 이제 특정 문장을 가지고 와서 오디에이션의 개념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짜깁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우리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 그런 석사생들 중에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글쓰기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이런 짜깁기 수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깁기 수준의 문장을 인용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이런 것을 레벨 1의 레벨 1 정도의 수준의 문장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벨 2 정도의 문장으로 만약에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될 겁니다.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좀 길이가 좀 더 길어졌죠. 뭔가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러니까 레벨 2는 이런 표절률을 낮추는 세 가지 원리인 수정의 원리, 그리고 느림이나 줄임의 원리, 도체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막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한 건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자, 오디에이션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말하며 짜깁기한 레벨 1 문장입니다. 인용 문장에선 이렇게 썼어요. 오디에이션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라는 말이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오디에이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말하며 이렇게 해서 연결 어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해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말하며를 의미한다로 바꿨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죠? 고든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든에 따르면이라는 그런 어구를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고든의 어구에 따르면 이 용어는 오디에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이것도 여기 예문 1의 인용 문장에는 없죠. 이 용어는 이라는 어구가 없고 실제라는 어구도 없습니다. 예문 2에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문 1 문장에는 없는 그런 내용 아니면 수정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용어는 실제까지는 없는 문장을 추가를 시킨 거고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어디에 있죠?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거나인데 더 이상은 빼버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를 또 다른 말로 바꿨죠. 부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존재하는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서도는 조건하에서도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문장이란다. 어구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를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한다를 능력이다. 이렇게 또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이제 표절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는 그대로 짜깁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표절로 잡힐 수가 있어요. 인용 문구를 인용 표시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문단이 아니라 이걸 문단을 구분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표절된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빨간색의 말로 뭐 수정을 하거나 줄이거나 느리거나 도치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수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 바꾸기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는 환원하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나의 글쓰기에 맞게끔 바꿔버리는 것. 그걸 말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고 표절률을 낮추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게 먼저 뜨네. 여기 카피킬러에 가서 여기 고객센터에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 있죠. 표절률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카피킬러에서 답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냐면 한번 볼까요? 이 답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 바꿔쓰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paraphras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원하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 바꿔쓰기를 하는 것은 표절률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절 검사를 할 때 여기 문서 업로드해서 실제로 카피킬러에서 표절 검사를 할 때 보면은 표절 기준을 6어절 이상 일치가 되면은 표절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어절이 안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이루어질 때 요 각각의 그 기본적인 단위가 어절인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여기는 그대로 인용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어절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어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속으로 6어절이 안 되게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어구를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말 바꿔쓰기로 하면 되고, 이렇게 말 바꿔쓰기를 할 때는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글쓰기 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글쓰기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말 바꿔쓰기 하는 방법을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제가 좀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뭐 나름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이 세 가지 원리를 활용을 해서 말 바꿔 쓰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죠.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음, 뭐 아무튼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정의 원리, 뭔가를 어떻게 이 수정을 한다, 어구를 수정한다 이런 뜻인데, 또는 어떤 어구가 있으면 그걸 늘리거나 줄이면은 표절률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어구를 도치를 시켜버리면은 그랬을 경우에도 표절률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뭐 표절로 이제 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표절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방법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레벨 2 정도의 수준의 인용 문장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논문을 조금 더 품질이 높은 그런 논문으로 완성을 하고 싶다면, 그런 욕심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레벨 1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것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요즘은 다 표절로 표절 검사를 하면 다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표절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뭐 논문이 패스가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레벨 2의 방법도 그렇게 그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 거죠. 단순히 표절률만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이제 한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벨 3나 4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인용 문장 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점진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요. 자, 그러면 레벨 3 정도 수준의 문장을 만약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바꿔주면은 레벨 3 정도 수준의 문장이 될까? 인용 문장이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께 또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레벨 예문 3을 제가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장만 한번 보실게요. 뭐 다른 문장도 다 그렇게 수정을 한 거긴 한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 문장을 이제 레벨 3 정도의 수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시면은 길이가 좀 길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런 발췌한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짜깁기를 하거나 그냥 단순히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표절률을 낮추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뭐 레벨 3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면은 조금 더 이 내가 선행 연구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이론적 내용을 고찰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해야 사실 또 연구 방법론에서 다양한 기술이 가능해지는 거고, 내 논문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완성이 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레벨 3이나 4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레벨 3 수준에 가려면은 이런 발췌한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핵심 어구를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고 나야 결국은 뭐가 중요한지 그런 중요한 용어, 어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구를 골라내서 이 어구들을 새롭게 조합을 할 때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망의 레벨 3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내 논문의 품질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어구를 찾아내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 어구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데이션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데이션은 한마디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 문장까지 딱 봤을 때 뭐예요? 오데이션의 개념에 있어서는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 이게 핵심 어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 뒤에 보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도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핵심 어구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디에이션이란 개념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이면서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굳이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저 또한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선행 연구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와서 발췌해내서 그걸 가지고 내 논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학문이든 그런 글쓰기 방법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글쓰기 방법이 학문 분야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의 미미한 그런 차이는 있겠죠.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법학도하고 상경계열의 그런 대학원생하고 글쓰기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글쓰기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또 쓰는 용어들도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인용 문장을 내 논문에 논문화하는 그런 인용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오디션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몰라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 문장을 새롭게 레벨 3에서 정의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문장을 이렇게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레벨 3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이 두 예문이 어떻게 다른지 첫 문장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오디에이션의 개념을 이해를 해가면서 저의 어, 제가 지금 읽는 것을 잘 들어보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서 오디에이션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오디에이션은 한마디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을 의미한다. 고든에 따르면 이 용어는 실제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부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오디에이션의 개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레벨 3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핵심 어구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문장을 이해를 하고 조합해서 쓴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디에이션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전제가 있다. 이런 이 개념의 전제를 먼저 이렇게 그 문장을 앞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전자에서도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힘이 바로 오디에이션이다. 따라서 오디에이션은 물리적 측면에서 소리의 부존재, 즉 무음 상태에서도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한다. 뭔가 좀 의미는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물리적 측면이라는 단어, 또 무음 상태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추가시킨 겁니다. 추가시켜서 글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문 3의 이런 구조로 인용을 해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나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요 레벨 1에서 4까지 정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벨 3을 통해서 레벨 4는요. 레벨 3을 통해서 새롭게 조합해 만들어낸 문장 뒤에다가 이런 발췌한 문장의 내용을 연구자 본인이 이해한 대로 뭘 해야 되죠? 부연 설명을 하거나 논평하는 형태의 문장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 대망의 레벨 4 수준의 그런 문장을, 인용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까지도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4까지 가려면요. 레벨 4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연 설명을 하거나 논평하는 형태의 그런 문장을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레벨 3하고 레벨 4의 예문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는데 이 문장을 다 이해하고 논평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뒤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추가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추가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오디에이션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고도의 음악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물리적 측면에서 모음 상태 이런 말을 추가를 시켰잖아요. 그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부연 설명 형태로 지금 추가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파란색의 문장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인용하고 그 인용한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핵심 어구를 조합해서 이렇게 인용 문장을 완성한 뒤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논평하는 문장을 추가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좋은 형태의 인용 문장 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인용 문장을 구성해서 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완성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논문을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제가 하나씩 제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레벨 1에서 4의 이제 고도로 훈련된 레벨 4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또 자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글쓰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레벨 4에 이르는 그런 글쓰기 역량은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단기간에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읽는 거 이거 쉽지가 않겠죠. 내가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 했을 때 선행 연구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학원에 갓 입학하거나 아직까지는 논문 쓰기 단계에 이르지 않은 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전공과 관련된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심화학습도 해야겠지만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다양한 계통의 서적들을 읽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정도면 공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취미도 있고 열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오랫동안 배움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뭐 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서적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인 한 사람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뭐 책 많이 읽으면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많이 읽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논문 쓰기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논문을 오늘 당장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수료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쉽게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짜깁기한 수준의 그런 논문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표절률을 낮추는데 거기에 이제 끙끙거리면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수준이 떨어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고 난 뒤에는 그 내가 읽은 그런 거리들에 대해서 자꾸 곱씹어 반추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결국은 나중에 내가 논문에 이제 대비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이런 빈번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을 경우에 결론을 정말 풍부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소소한 다른 산행 연구자들이 뭐라고 재현을 한 그런 내용의 내용 수준에서 훨씬 내용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 이것도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빈번히 생각하는 습관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많이 읽어야지 자주 생각하는 그런 습관도 기를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생각한 것들을 이제 글쓰기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작업들, 활동들도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글쓰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글쓰기를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되는지 가물가물하고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뭔가 나의 생각을 이제 글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 아주 간단한 메모라도 좋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때,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첩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업무용 노트 같은 거, 그런 것들, 업무 일지 이런 것들 잘 작성도 안 하고 잘 쓰지도 않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냥 풀타임 학생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업무 일지가 뭔지도 잘 모를 거고 업무용 수첩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건데, 공책에라도 아니면 메모지에라도 뭔가를 계속 쓰는 그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글을 써놨는데 정말입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자주 생각하고 계속 써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문장, 인용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팍팍 생기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런 레벨 1에서 레벨 4 수준에 이르는 과정요. 네, 그 과정을 1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겠죠. 짜깁기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르쳐 드릴 게 없는 거고, 레벨 2, 3, 4 수준의 인용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제가 계속 강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